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웨이브팀 팀장 박래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차체 설계, 두 번째로 파워트레인 설계, 주행 관련 영상은 시간상 스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설계에서 첫 번째 차량 경량화, 두 번째로 차량 안전, 그 다음 조향 시스템, 마지막으로 독창적 설계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경량화입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철판 강관과 그 다음에 철관관, 그 다음 알루미늄 소재를 통해서 차량 전체적인 프레임의 경량화를 추구하였고, 그 다음에 전 카울 대비해서 좀 더 무게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너클 같은 부분도 철로 제작할 시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 대신에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서 너클을 제작하였습니다. 차량 안전입니다. 너클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하였는데 그때 전체적인 안전율을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 알루미늄 705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145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이때 2000N의 힘을 줬을 때 안전계수 첫 번째 프론트 부분은 1.04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리어 부분에는 1.96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스펜션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율을 전체 다 계산해 보았는데 각각 안전율이 1.5에서 1.9 사이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랑 그다음 알루미늄 판 두 가지를 이용하였는데요. 그때 철판과 알루미늄 판의 전체 최대 변형량을 계산해 보았는데 철판 0.5T와 1T 같은 경우에 2.9m 정도, 그 다음에 0.3m 정도였는데 1T랑 1.5T의 알루미늄 판을 전체 최대 변형량을 보았을 때 1m랑 0.3m로 철판 대회에서 규정하였던 0.5T, 1T의 스틸 강판과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 판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렉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썼던 렉피니언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강성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올해 새로운 렉피니언 탄소광과 그 다음에 철을 합금한 그런 렉피니언을 사용하였고 타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WC4 형식으로 타이로드와 WC4를 연결한 제가 아까 전에 제작했던 너클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앞바퀴 전륜을 구동하였고 후륜 같은 경우에는 WC4의 그 사이에 차동 기어를 장착해서 후륜 기어를 완성시켰습니다. 독창적인 설계 적용입니다. 배터리 같은 부분이 차지하는 배터리를 뒷 구동 부분에 넣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전체적인 차량 길이를 줄여서 슬라롬 경기나 아니면은 레고레이싱 경기에서 좀 더 유리한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배터리를 빨간 실선 이내에서 상단 부분에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밑에 생기는 하부 프레임에 생기는 공간에 구동 부분을 넣어서 좀 더 전체적인 차량 길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모터 및 컨트롤러 선정 근거, 그 다음에 축전지 방전량 계산, 마지막으로 DC 모터 종류 선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 및 컨트롤러 선정 근거입니다. 저희가 채택한 모터는 199R 모터인데 이 모터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그 축전지에서 최대 나올 수 있는 RPM이 3,500rpm이고 그때 타이어의 직경은 640mm, 기어는 4대1로 계산해왔습니다.
그때 주행 속도를 저희가 알고 싶어서 계산했는데 그때 나오는 타이어의 분당 회전수와 원둘레를 알면은 최대 주행 속도인 값을 구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분당 회전수는 엔진 회전수 나누기 기어비 곱하기 중감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466 정도 RPM per 미닛으로 나왔고 타이어의 원둘레는 640에 원지름이 3.14를 곱해서 2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행 속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56.3km per hour로 저희가 요구하는 속도와 가장 일치하다고 판단되어서 모터를 선정하였고 그때 모터의 최적화되게끔 잘 설계를 해준 것이 KPM 48501 컨트롤러라 생각하여서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축전지 반정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전지 반정량은 첫 번째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시 방전량, 그 다음에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했을 시의 방전량, 마지막으로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그때 배터리의 방정량을 계산하는데 첫 번째 미사용 시의 방정량 계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0.05 암페어 아워가 나왔고 차량 장착했을 때 방전량은 4.585의 암페어 아워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배터리 방정량이 13.2 암페어 아워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축전지의 전체적인 스펙입니다. DC 모터 종류 선정 근거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모터의 전체적인 스펙이고 이때 RPM과 그 다음에 파워 값을 차트로 만들어서 나온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때 V 피크 값을 구해서 전체 저희가 원하는 P 값을 구하려 하는데 이때 V 피크 값에서 비례식으로 구했을 때 P 값이 전체적으로 9.5766 kW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LCD에 비해서 DC 모터가 기동 토크가 크고 그 다음에 토크가 직선적으로 출력했을 때 출력 효율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해서 BLCD 모터보다 DC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전했던 팀이죠, 19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체 설계에 있어서 좀 좀 향상됐다. 그렇죠. 좀 그대로 나오진 않았죠. 작년 19년도에 나왔던 그 차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진 않았죠. 네. 그래서 그 바뀐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고려했고 어떻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전체적 큰 리튬 배터리 하나로 거기에 들어가는 쿨링 팬이나 아니면은 지금 차체에 대해서 차체 부분 말씀하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부분 차지하는 전체 길이를 위로 올려서 전체적인 차량 길이를 줄여가지고 슬라럼이나 아니면은 그런 레이싱 경기에서 좀 더 유리한 환경 가져오도록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경험치인가요? 경험치도 아니죠, 그거는. 경험치 말씀하시는. 어떤 결과값 실험값에 의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지금? 전체적인 차량 길이에 관련돼서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원래 철 강관으로만 차량을 설계했을 시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핸들을 잡아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많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얘기는 알루미늄. 뭘 어떻게 했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공학적으로 뭐 네. 설계 툴을 이용했거나 해석 툴을 이용했거나 뭐 그렇게 접근했던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까 그럼 보였다시피 NCS에 써가지고 전체적인 힘 계산해서 안전적인지 저희 바깥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런 부분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보여주는 결과는 네. 그 그려진 도면을 해석한 정도밖에 그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뭐냐면은 네. 그 변화된 내용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형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해석을 했을 때 좀 앞서가 그 좀 좋아지는 형상을 우리 기대를 하는데 결과에 대한 그 확인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모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도 없이 단순히 이래서 썼어요 하는 정도니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터를 왜 굳이 우리가 아그니 119 썼죠. 네, 맞습니다. 왜 그걸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그 모터 전체 그 축전지랑 저희가 갖고 있는 모터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10kW 이내에 성능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이 최적화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저 한국계양대학 팀, 네, 뭐 잘 발표 들었고요. 뭐 경량화, 안전, 조향, 그다음에 이제 주행성까지 그런 절차 입각한 처음에는 아주 그 전개가 잘 됐어요. 이제 해석 아까 위원님은 이제 뒤에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앞에는 잘 됐는데 뒤에 가서 뭔가 이제 그 정리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핵심적인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경량화 아주 중요한 것도 언급을 했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건 잘 보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설계를 통해서 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그 제시가 안 보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 대한 이 경량화 그건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위원님 질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는 없었지만 보고서에 암전류 네. 있다고 했죠? 네, 네. 예, 암전류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200mAh. 200ml. 그게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 건지. 예, 어디에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암전류가. 그 일반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네. 주기적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약간씩 약간은 흘리죠. 예, 예. 그 부분을 멀티미터기로 아.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근데 200mAh라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분명히 뭐 컨트롤러가 소모하고 있는지 뭐가 소모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어디가 소모하고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보통 그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에 플러스 부분이랑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쪽에 그러니까 대했을 그게 때만. 암전류가 흘러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흘러가는지를 보고 네.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차단 장치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레치 릴레이라는 게 있는지 알아요? 레치 릴레이? 네, 예,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또 뭐 하여간 그거 지금 어디가 방전되는지는 잘 확인 못했다는 거예요. 찾아보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석적인 부분 필요해서. 예, 다음에는 좀 찾아서 네, 찾아보려고. 보조 배터리 방전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에서 파워트레이라는 얘기는 안 쓰는잖아요, 그죠? 예, 예, 파워 엘렉트로닉이라서 P라고 이렇게 쓰는데 네. 그 P의 주로 부품이 배터리, 컨트롤러, 모터가 주로 되잖아, 그죠? 예, 우리는 지금 배터리도 정해져 있고 모터도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다 가장 동일한데 중요한 부분.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막 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를 여기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컨트롤러잖아, 그죠? 예, 예, 컨트롤러의 변수값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좀 더 연구해서 같은 브러쉬 모터를 쓰고 같이 쓰더라도 이 컨트롤러 변수를 어떻게 잘 조정하고 또 악셀레이터의 그 가속도를 어떻게 조정을 하면은 이 모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올해 잘 보완해서 대회에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